안녕하세요. MD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내공님, 네, 저희 쉐투브 영상 중에 가장 핫한 영상 아시나요? 최근에 올린 것 중에요. 네,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4대 천왕. 네 맞습니다. 그거,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어폰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취급하는 모델은 총 4가지이지만 코드리스 노이즈 캔슬링 설명함에 있어서 애플 제품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종을 추가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저희가 이제 2020년 테라 차트에서 또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판매된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 1, 2, 3, 4위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에서 살펴볼 텐데 저번과 똑같이 가격부터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죠. 네, 요즘 전자제품이 좀 가격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정가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좀 모호하긴 한데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기준으로 좀 설명해 볼까 해요. 네, 보스는 32만 9천 원. WF-1000X M3는 29만 9천 원. 네. 이지만 현재 판매가가 거의 18만 원입니다. 가성비 킹입니다. 네, 가격 차이가 좀 심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나온 지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정가에 비해서 판매가가 좀 많이 낮춰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자브라의 엘리트 85T. 29만 9천 원입니다. 네, 소니랑 똑같네요. 그리고 제나이저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MTW2는 39만 9천 원. 이 다음으로 에어팟 프로는 32만 9천 원입니다. 현재 지금 판매 금액은 아무래도 다시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정가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디자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총 5모델이 있는데 3개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스와 소니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경호원들이 착용하는 무선 모니터링, 무전기 같은, 소형 무전기 같은 느낌. 약간 디자인 모토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소니랑 보스랑 노켄의 이렇게 자원을 겨누는 브랜드들인데 디자인도 뭔가 약간 서로 따라하는 느낌도 약간 있고. 케이스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어폰 유닛도 큰데 더불어서 케이스도 가장 큰 그룹군에 속하고 있어요. 이 보스 같은 경우에 이게 작아진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모델은 이거보다 더 컸습니다. 네, 그래서 작아진 게 이 정도라서, 근데 이제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굉장히 크죠. 이제 이어서 자브라 85T와 제나이저 MTW2는 일반적인 코드리스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약간 콩 모양의 귀로 좀 깊숙이 집어넣을 수 있는 타입의 디자인을 갖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에어팟 프로는 일명 콩나물이라 그러죠. 밑으로 이제 바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착용감을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착용감이라는 건, 그러니까 헤드폰에서는 무게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이어폰에서는 그 본체의 크기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소니와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덩치가 크고 무게도 좀 무거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착용감은 이 중에서는 조금 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니는 약간 흘러내린다는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겁고 실제로 귀 안에서 지탱해주는 부분보다 그 외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약간은 착용을 하면 밑으로 약간은 가라앉는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빠질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스도 사실 이 그 행거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비슷한 평가를 받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 행거가 있어서 안착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자브라 85T 같은 경우에는 75T 때와 마찬가지로 좀 유닛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귀에 쏙 들어가고 이 안쪽 곡면도 좀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귀에 더 잘 밀착된 것 같았고.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는 착용감에 대한 칭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브라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거기 통합 품질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연결 안정성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와 더불어서 착용감이 되게 좋았어요.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나이저 코드리스인데요. 1세대는 좀 많이 컸었거든요. 뚱뚱했었어요. 네, 호불호가 있었는데 이를 살짝 줄인 게 이제 2 모델이에요. 저는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용감이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고 느꼈는데, 내공님은 저번에 좀 그래도 여전히 크다라고 평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전히 큽니다. 네. 네. 그렇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어팟 프로, 명불허전 가장 착용감이 좋다는 코드리스 중에 하나죠. 유일하게 바 타입인데 이 중에서 저는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적인 이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코드리스 이어폰이라고 하면 이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처럼 콩나물처럼 생겼냐, 아니면 이렇게 통통한 콩 모양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코드리스 이어폰
이란 게 안에 대단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야 돼요. 뭐 안테나도 들어가야 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하려면 마이크도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도 있고 소리를 내야 하는 드라이버, 진동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할 수밖에는 없어요. 필연적으로 뚱뚱해질 수밖에 없죠. 뚱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줄기가 있는 형태로 나와버리면 그 부분에 부품을 따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머리 부분은 작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착용감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반면에 이 드라이버 크기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매번 이야기하듯이 드라이버 크기는 클수록 음질에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기 때문에 머리가 작으면 그만큼 음질도 상대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각 이어폰들의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델들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씩 어필하는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씩 좀 읊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기적인 그런 스펙적인 부분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한 모델이 굉장히 뭐 그 재생 시간이 길고 아니면 뭐 엄청나게 특별한 기능이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네,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보스부터 할까요? 네. 보스, 소니 하면은 노켄이 엄청나게 좋기로 유명하죠. 이 제품 역시 노켄이 이 중에서 거의 뭐 압도적이라 할 만큼 성능이 전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켄이 좋은 것도 특징이고 유일하게 팁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커널형. 혀가 좀 꼬였네요. 반커널형. 이 반커널형 팁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커널형 팁이 꼈을 때 뭔가 약간 이물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색한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커널 팁은 어느 정도 약간 공기가 통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차단된 그런 느낌?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냥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질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쪽을 좀 선호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 노켄 기능을 키면 먹먹하다는 인상을 먼저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해소하는 그 통로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강화한 대신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을 약간 줄여서 밸런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상쾌한 느낌도 들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유서가 깊어서 그런지 약간 노련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보스의 이 반커널 팁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보스 고유의 팁입니다. 스테이 히어 팁이라고 지금은 이제 좀 그렇게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고정력이 탁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른 팁과 다르게 팁 그 지름이 타원형입니다. 짧은 쪽도 있고 긴 쪽도 있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소니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제품 역시 보스와 마찬가지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좀 출중한 편이고 뭐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저는 업샘플링 기능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총 5모델 중에 유일하게 업샘플링 기능이 있는데 일부 이제 음질이 안 좋은 음원을 좀 좋게 들리게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최상급의 음질로만 음악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런 음악들은 사실 뭐 mp3 같은 걸로 구할 수도 있고 뭐 강의, 녹음 이런 파일들은 사실 애초부터 음질이 좋지 않은 파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업샘플링 시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데이터가 간당간당하다 이런 분들이 사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음질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품질로 듣게 되거든요. 그런 낮은 품질로 듣게 됐을 때 그럼 결과물은 가장 좋은 거는 소드리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샘플링 기능 때문이에요. DSE라는 그게 실제로 음질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좋게 들려줍니다.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려줄 수 있는 게 유일한 소니가 가진 특징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브라 85T 같은 경우에는 75T에서 점점 이렇게 통화 성능을 좀 어필을 하더라고요. 마이크가 이제 2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 양쪽엔 6개 다 해가지고 통화음질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코드리스 중에 에어팟 프로 제외하고 이렇게 통화음질이 나 좋아요 하고 어필될 만한 코드리스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에어팟을 약간 본능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통화 품질이 가장 좋은 거가 뭔가요? 에어팟 빼고요.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에어팟 프로는 확실히 친애플적이니까요. 뭐 삼성이나 LG폰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에어팟 프로 페어링하면 성능이 확실히 반감되거든요. 그리고 또 85T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 멀티포인트가 있습니다. 멀티포인트는 사실 디바이스를 여러 가지 쓰시지 않는다 그러면 별 효과가 없긴 한데 저처럼 2개 이상의 기기를 거의 늘상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뭐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전화기랑 뭐 태블릿이 있을 때 태블릿으로 뭔가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나이저 MTW2인데요. 저는 성능적인 얘기보다 그러니까 사운드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 모델은. 근데 사실은 MTW2는 약간 아까 소개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드리스의 왕자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외할 때 뭐 자기는 뭘 했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서울대 졸업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나이저는 뭐 코드리스 중에서 뭐 많이 막 설명하고 이런 게 없고 소리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음의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독보적으로 좀 넓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스케일도 넓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고품질이 필요한 그런 장르들이 있어요. 뭐 특히나 이제 악기가 많이 들어가거나 공간이 좀 넓은 그 음악을 연주할 때는 좀 독보적인 성능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팟 프로죠. 네, 에어팟 프로입니다. 에어팟 프로가 절대적인 거는 역시 통화 품질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히어스루 트랜스페런시라고 하죠. 네. 이어폰을 착용했는데 바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도 사실 다른 이어폰들에서 다 넣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비청해보면은 압도적으로 에어팟 프로만한 모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어폰을 안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는 에어팟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한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실제로 많이 판매된 모델은 에어팟 프로일 것 같은데요. 이거 4개 합쳐도 사실 하나가 안 될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네. 정말 중요한 사운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저희 같은 음돌이한테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각자 이렇게 브랜드마다 갖고 있는 사운드 아이덴티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포르쉐는 포르쉐만의 주행이 있고, 람보르기니는 람보르기니만의 주행이 있고, 뭐 페라리는 페라리만의 주행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겉에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스포츠 같은데 이게 또 드라이빙 하면은 그게 각자 다른 느낌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다 타보신 거죠? 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이제 보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주로 취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보스를 알게 되는 뭐 한 80% 이상은 스피커예요. 가장 보스가 밀고 있는 것도 이제 카오디오랑 홈 시어터 이쪽 스피커 계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어폰 헤드폰이지만 스피커 같은 그런 소리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음이 풍성하고 그다음에 듣기에 모나지 않고. 뾰족뾰족한 사운드보다 약간 둥글면서 좀 풍부한 소리를 내주죠. 네. 보스 특징이 아주 막 해상력이 좋고 막 분석력이 뛰어나고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백그라운드 뮤직에 되게 어울리는 그냥 편안한 소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도 그렇게 특별히 뭐 어떤 평가를 하기 힘든 그런 약간 중립적인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스가 보스한 사운드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네. 소니 같은 경우는 사실 소니도 보스와 마찬가지로 약간 대중지향적인 그런 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중성을 지닌다라는 거는 사실 특징이 없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무난무난 열매를 먹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니가 음향의 잔뼈가 되게 굵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브랜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더 고음을 날카롭고 선명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걸 안 하고 있고, 저음도 더 단단하고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만들 수 있지만 안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틀만 갖춰놓고 있고 나머지는 다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변화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폭들이 있어요. 이퀄라이저도 되게 잘 받는 편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음향 효과들도 가지수가 많고 그 효과가 탁월한 편입니다. 이 효과가 탁월하려면 사실 기본기가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판이 이제 돼야지 뭔가 효과를 줬을 때 잘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니는 되게 기본적인 음악 성향을 지닙니다. 다음으로 자브라 85T를 설명할 텐데요. GN 산하의 그룹이라서 뭐 역사가 깊다고는 했는데 사실 150년 역사. 네, 모델마다 다 사운드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사운드 아이덴티티라고 할 만한 걸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85T 같은 경우는 12mm 드라이버를 사용했고 좀 저역이 좀 큰 좀 아우라 있는 사운드를 내주는데,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약간 중저역 위주의 튜닝된 코드리스에서 틀에서 좀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75T에서는 약간 좀 펀치력이 좀 좁으면서 세가지고 살짝 귀가 아팠었는데 85T는 좀 넓게 표현돼서 듣기에는 좀 편안해진 느낌이 살짝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음향기기 브랜드를 뭐 제나이저, 소니, 보스라고 하면
자브라는 약간 중간에 약간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자기기 같은 느낌도 있고 음향기기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75T, 65T에서는 전자기기 쪽에 조금 더 저는 가깝다고 보고 그다음에 85T에서는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펀 사운드라고 뭐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런 대중적인 사운드입니다. 그다음 제나이저 MTW2를 설명할 텐데요. 이 제품도 보스와 소니처럼 마찬가지로 제나이저가 제나이저였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너무 그 날로 먹는 설명을 제나이저 리시버를 들어본 경험들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좀 예상할 수 있는 느낌의 소리? 그 가수도 보면은 어떤 딱 그 목소리를 딱 한 소절만 들으면 이거 누구 노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음향기기도 그러니까 제품이 바뀌어도 신제품이 나와도 그 브랜드 소리가 맞네 이런 느낌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나이저도 들어보면 다 그 제나이저 소리입니다. 네. 제가 했던 말 아닌가요? 삭제해 주세요. 그래서 제나이저 특징은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약간 마스터 이런 느낌이라서 가장 그 소리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가장 낮은 음역대부터 가장 높은 음역대까지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이어폰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이제 핫한 에어팟 프로가 될 텐데요. 유일하게 음향 브랜드라고 볼 수는 없고, 좀 전문 IT 기기에 속하는 액세서리죠. 이 중에서 에어팟 프로만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소리가 건조합니다. 영혼이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음향기기 리뷰를 많이 하면서 항상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전자기기랑 그 음향기기 이렇게 좀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에어팟 프로는 확실히 전자기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음악을 듣기에는 뭔가 그 노련하지 못한 아마추어의 냄새가 납니다. 너무 정직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뭐 좀 담담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다른 코드리스들이 좀 음악을 표현해 주려고 한다면은 에어팟 프로는 약간 소리를 재생해 준다. 이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좀 다른 표현이거든요. 확실히 음악을 좀 생기있고 활기 있게 들려주는 뉘앙스보다는 전화 통화하는 느낌의 그런 소리 전달?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뭐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 거 배운 거 있잖아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을 하는 것이 역사다. 이런 게 약간 애플 쪽이라고 보고 그 역사가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나머지 음향기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뭐 객관적으로 소리를 재생해 준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질적으로는 전혀 뒤지지 않지만 음악적인 감성으로서는 부족한 게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에어팟 프로의 후기를 보면 음질이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음질이 떨어지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브랜드에 비교했을 때 음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음악적인 감성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갬성하면 애플 하는데 그렇죠. 네. 소리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은 확실히 좀 그 감성이라는 게 확실히 좀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 디자인이 너무 독보적인 것 같아요. 나머지 거에 비해서. 이게 코드리스가 좀 아웃도어용 이어폰이라는 인상이 강하잖아요. 그게 이제 노이즈 캔슬링도 그래서 들어간 거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저음이 많은 계열의 좀 튜닝을 갖고 있어요. 네. 아니 뭔가 뒤에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운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고역이 좀 밝게 나오는 코드리스가 뱅앤올루슨의 28이라는 모델이 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아직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다음 모델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 모델이기도 해요. 만약에 제조사한테 그러니까 블루투스라는 게 이제 손실되는 음원이잖아요. 손실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고음을 자를까요? 뭐 저음을 자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고음을 자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음을 잘랐을 때는 굉장히 그 깡통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고음을 조금 자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이제 블루투스가 제한된 영역만을 전송할 수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을 좀 낮추는 게 아주 높은 음에서 좀 희생해가지고 좀 낮추는 게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어떤 질문이죠? 만약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추천한다면 어떤 모델을 추천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코드리스는 무엇인가? 아, 그러니까 남한테 추천해 주는 거랑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렇게 나뉠 수 있네요. 있네요. 일단 제가 남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이어폰은 소드리스입니다. 이거 헤드폰 때도 1000X 프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이유예요. 가장 그 변수가 적은 선택입니다. 게다가 지금 가격이 매우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가성비를 위한 라인업이 아니지만 가성비가 독보적으로 좋아요. 그렇죠. 지금 뭐 원래 정가의 60%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18만 원. 네. 그래서 이 제품은 그러니까 비슷한 레벨이지만 금액이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가장 갖고 싶은 모델은 보스 아니, 갤럭시 버즈 프로. 하면 안 되잖아. 제가 가장 갖고 싶은 코드리스 이어폰은 QC 이어버즈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가장 좋아서예요. 노이즈 캔슬링이 단순히 세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게 이게 소리랑도 적절하게 이제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노이즈 캔슬링이 강해도 그거를 켜면은 음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야에서는 보스가 가장 나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강력하면서도 소리에는 지장이 가장 없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제 고음질로 음악을 들을 거라 그러면 코드리스로 들으면 안 되고 네. 어차피 이 코드리스 이어폰은 바깥에서 편하게 듣는 용도라고 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가장 거슬리지 않는 게 QC 이어버즈이기 때문에 저는 갖고 싶은 게 QC 이어버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펙님이 남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어폰은 어떤 건가요? 자보라 85T입니다. 네. 이유는요? 이 모델이 약간 박쥐 같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네. IT 기기의 성격도 반을 가지고 있고 음향 기기의 성격도 반을 갖고 있어요. 이 반반 걸친 이 짬짜면 같은 매력이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갖고 싶은 코드리스는 이거 헤드폰 편에서도 제가 이 브랜드를 택했던 것 같은데 네, 제나이저 MTW2를 택하고 싶어요. 네. 제가 듣는 음악과 가장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 같고요. 그만큼 음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내용님이 약간 코드리스는 음질을 살짝 양보하고 노이즈 캔슬링을 택한다고 했는데 전 음질을 좀 양보하고 싶지 않은, 타협하고 싶지 않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나이저 제품을 택하고 싶어요. 아마 여기서 탑 6를 추가하면 네, 갤럭시 버즈 프로. 네. 저희가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블루투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